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감사에서는 첫날부터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지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년째 행정사무감사 단골 지적사항이 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 올해 부천시의회 행감장에 어김없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부천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이 수년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사업이 당초 발표한 계획보다 한참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업 지연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따지면 행정입니까?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기타 이해관계자입니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인은 외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형 변경안이 사실은 제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아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즉 전면 백지화에 대한 우려까지 거론됐습니다. 다들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사업 전면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기존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계속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수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에 일관성 없는 행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것처럼 당정협의회 때나 수차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지금 활성화 문제 기타 등등 이 기대 심리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시장 바뀌고 전임 시장 바뀌고 국장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부천시는 당초 오는 2026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대로라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업비만 4조 원이 투입되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계획. 장기간 진척 없는 개발 사업에 지친 부천 상동 일대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가 김포 한강 2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로 시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대상 필지와 면적의 변동 없이 지정 기간을 5년간 연장했습니다. 5년 연장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최대 5년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양구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와 시비 총 3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계양구는 지난 4월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효성 1동 원도심에 사물인터넷 화재 예방 시스템, 인공지능 주정차 감시 시스템, 스마트 게시판 등을 설치했는데요. 현재는 계산 삼거리 일대에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스마트 버스 쉘터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마트 버스 쉘터는 다음 달까지 완공해 주민들이 버스 정류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20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여 곳을 점검하고
100여 건이 넘는 부정 청약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위장 전입과 이혼, 청약 자격 거래까지 법을 어긴 사례들이 잇따랐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A씨는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두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파주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 공급을 노리고 지난 2020년 모친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켰고 3년 뒤 특별 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직계 존속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배우자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살던 B씨는 본인의 주소지만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 전입한 후 파주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아내와 김천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B씨는 허위 주소지 위장 전입으로 적발됐습니다. 부정 청약 사례 중에는 청약 자격을 팔아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인 C씨는 청약 브로커에게 금융인증서와 권리포기 각서 등을 넘겨주고 계약금과 사리금을 받았습니다. 청약 브로커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주소를 입력해 대리 청약했고 파주에서 공급하는 북한 이탈 주민 특별 공급에 당첨되자 대리 계약까지 했습니다. 청약 자격을 사고판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 청약 사례 중에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경우도 있었고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 두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에서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부적격 당첨 처리된 로열층 주택을 예비 입주자 및 무순위 물량에서 제외한 뒤 저층 포기자에게 미분양분으로 가장해 공급한 시행사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청약 행위 127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 보좌기관, 경기부지사 보좌기관 등을 상대로 실시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참석 간부들을 보니 부적격한 정무라인이 있다며 뇌물수수에 음주, 폭행까지 있는 분들, 전과 6번 범죄자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라며 이분들 좀 퇴장시켜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봉균 협치수석의 전과를 문제 삼아 일명 철회를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부위원장은 지난 회기에 우리가 적법하게 증인 출석을 요구해 출석했는데 개인 신상을 이유로 일방적인 퇴장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오후에 재개됐습니다. 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도교육감 비서실과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것은 도의회 사상 처음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고립 청년이 5.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둔 청년은 3.3% 안팎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20일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년 369만여 명 가운데 21만 6천여 명이 고립 청년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전국 고립 청년 비율 5.4%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장기적 지원과 맞춤형 정책 수립, 잠재적 고립, 운둔 청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고립, 운둔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자리 잡고 함께 살아가도록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 사용이 고양시와 과천까지 확대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으로 가는 시민들도 월 5만 원에서 6만 원대로 기후동행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서비스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대화역에서 서울시 오금역까지 44개 모든 역사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기후동행 카드는 3월 김포 골드라인, 8월 진접선과 별내선까지 확대됐으며 고양시와 과천시가 추가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후불 기후동행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기후동행 카드는 월정액 6만 2천 원을 충전한 뒤 사용해야 하지만 새롭게 출시된 후불 기후동행 카드는 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되는데요. 또 30일 기준 교통비를 정액 이상 사용할 경우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되고
정액 이하를 이용했을 경우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되고 환불됩니다. 후불 기후동행 카드로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누리집에 카드 번호를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첫 서비스는 오는 30일부터이며 25일부터 사전 발급이 가능하고 28일부터는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역점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15개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봉산 옥정광역철도와 옥정 포천광역철도, GTX C노선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과 세월호 추모 사업 지원, 재해 위험 지역 정비 등도 지원 요청 사항에 포함됐는데요. 경기도는 지역구 예결위원들과 만나 국비 확보를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인천 법인 택시 운행 차량 4,695대 아이택시, 해피인천 택시와 히트 5대 친절 서비스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시민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인천 택시 이미지를 전파하고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인천 법인 택시조합이 제안한 스티커 부착 사업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택시조합이 함께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우선 아이택시, 해피인천택시 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부착하고 히트 5대 친절 서비스 스티커를 차량 내부에 부착한 뒤 택시업계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택시 색상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년 1월 17일까지 약 63만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분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각 군구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등 공적 장부와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토지 이용 현황과 도로 조건 등 세부 특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된 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지별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군구 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지도 포털을 운영하며 연속 지적도, 지가, 용도 지역 등의 주요 결정 요인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3일까지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합니다. 영농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하고 선별해 배출해야 하는데요. 또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화장에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며 수거 보상금 예산이 초조진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는 전량 무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테크노파크가 오는 26일 인천시청 본관에서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채용 박람회에는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약 400여 명을 채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대 행사로 이력서, 면접 컨설팅과 사진 촬영을 지원합니다. 구인업체 정보와 채용 공고는 인천 상설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